taking me home. One thing really do want. You say that you're the worst, but I don't know. Is that true?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차를 가져왔냐? 이거 쓰러질 것 같은데 진짜. 내 심장. 내 심장. 형같이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최고 속력으로 뛰면 안 돼. 심장 멎을 수도 있어.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 국민차 기아 K3 K 시리즈의 막내 K3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눈이 안 보이냐 앞이? 씨발.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차는 바로 K3입니다. K3 하면은 대한민국의 소형차의 아반떼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차량인데요. 이 차의 가격은 1,500만원부터 한 2,60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거의 어떻게 보면 2배 비스무리할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그 정도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1.6 엔진 1600cc 엔진에 123마력 15.7토크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차량을 만들 때 디자인을 신경을 엄청 쓴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옛날처럼 디자인이 뭉툭하고 약간 좀 볼품없는 그런 디자인보다는 요즘에는 좀 더 이런 라인, 포인트를 주면서 좀 더 강인한 인상과 이런 튀어나오는 부분을 주면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K3에서 가장 상위 트림, 가장 풀옵션 17인치의 휠까지 들어간 가장 최고의 풀옵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쪽 보겠습니다. 라이트 쪽을 보시면은 이 차가 가장 풀옵션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K3를 타시는 분들은 알고 안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옆에 데일라이트 이 4개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이 데일라이트가 하이 트림은 약간 낮은 트림들은 그냥 직사각형처럼 생겨가지고 조그맣게 4발이 달려있는데 상위 트림은 그러니까 가장 풀옵션들은 약간 찢어지는 느낌으로 약간 삐죽하게 약간 포인트를 줬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갖다 구별을 줘야 하나? 지금 명투부 같은 경우 쏙 쏘셨는데요. 저도 진짜 이럴 정도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차이를 둔 게 아닌가. 차라리 생긴 거를 좀 다르게 좀 더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그냥 조금 삐져나온 정도? 요거 갖다 차별을 두기에는 약간 좀 상위 트림과 하이 트림이 너무 구분이 좀 안 가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성명준의 유행어 있죠. 98년식 아반떼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데일라이트.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차 회사가 원가 절감하는 거라니까. 댓글 보니까 이게 무슨 뭐에 좋다 뭐에 뭐 좋다 하는데 아니 봐봐요. 이게 데일라이트를 K3니까 이걸 넣은 거라고. 지금 다른 데 같았으면 이게 광같이 생긴 거 있죠. 형광등 같이 생긴 거 그걸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K3 밑에 낮은 소형차니까 이걸 집어넣은 거라고. 여지없이 원가 절감을 한 거라니까. 저는 이거를 멀리서 봤을 때 여기가 멀리서 보면 해변가에서 그 조개가 깨져 있는데 그 조개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거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차는 햇빛이 비쳤을 때 차가 어떻게 빛나는지까지를 계산을 하고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모든 차들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햇빛이 비쳤을 때 어디 부위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그 차의 좀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는 이 좀 안개등이 좀 아쉽더라고요. 원래 안개등 위치가 여기에 서로 이렇게 사이드 쪽에 끝에 쪽에 좀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안 맞잖아요. 아니 봐봐요. 아니, 난 안개등 이렇게 달린 거 처음 봤어 태어나서. 봐봐. 이건 조금 잘 보이긴 잘 보일 것 같아. 왜냐면 약간 모여가지고 전면을 비치는 거니까 좀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K 시리즈의 전형적인 K 시리즈의 대표 상징 콧구멍, 콧구멍인데 K 시리즈가 가장 낮은 등급이다 보니까 콧구멍이 조금 작다. 사이즈가 좀 한 뼘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귀엽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3 123마력인데도 건방진 태도로다가 여기 범퍼에다가 이런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건방지게 나는 좀 약간 스포츠한 느낌을 가져간다, 스포츠카다 라는 까지는 아니지만 스포츠한 느낌을 갖겠다라는 그런 건방진, 아주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하지만 이쁘다라는 거, 이런 포인트가 차를 좀 더 돋보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은 17인치 휠입니다. 이 차가 최고 풀옵션 옵션이기 때문에 17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휠 디자인은 여러분들 그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그 피제 스피너, 그 메탈로 된 게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우리 집에 그 8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제가 사고 한 3바퀴 돌려보다가 나랑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꼈는데 얘는 딱 피제 스피너 같이 생겼어요. 메탈 피제 스피너. 옆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완전히 옆모습을 보시면은 저는 폭스바겐 파사트를 좀 연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또 SM6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훔쳐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신차를 출고하기 전에 약간 좀 곁눈질로 싹 봐갖고 저 새끼 저거 잘 만들었네, 이쁜데, 이런 약간 좀 베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사이드미러 보시겠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죠. 심플하면서 이렇게 이 깜빡이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야 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없지도 않으면서 그냥 생긴 거는 굉장히 심플한 요런 게 좋아요. 깔끔하게. 괜히 조잡하게 막 벤츠처럼 막 이렇게 막 위로 막 올려버리고 그러면은 괜히 지저분해 보이기만 하니까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심플한 게 좀 더 아름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뒷모습은 아담하고 이쁘다는 생각이 첫 번째 많이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얘랑 여기는 굉장히 신형 느낌이 많이 나면서도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구형 느낌이 나는, 98년식 아반떼나 볼 법한 그런 쓰레기 같은 이런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지만 여기 또한 멀리서 봤을 때 신형이지만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봤을 땐 98년식 아반떼나 들어갈 법한 그런 걸 썼다라는 거. 빨간색으로 위장을 했다. 전쟁 중도 아닌데 위장수를 썼네요. 예. 무슨 노잼인지.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는 좀 신형 느낌이 많이 강한데 여기는 약간 구형 느낌을 가지면서 약간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저는 차라리 얘를 좀 뺐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 기아 자동차에서 좀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요즘 제가 대세자. 이 밑에를 보시면은 방충망이 들어가 있는데 구멍 뚫리지 않은 방충망이에요. 요런 것도 스포티한 그런 차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죠. 이거 많이 쓰더라, 그지? 요번에 우리 리뷰했던 차도 이거 있던데 이런 거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머플러가 기왕 저는 스포티한 느낌을 줄 것 같으면은 뻥 머플러라도 하나 이렇게 양쪽에 달아주는 게 좀 더 이 차를 디자인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 머플러가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이 머플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쉽다. 하지만 이 단가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또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역시 국산차는 정말 마음에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탑재하고 있죠. 502리터인데 502리터면 뭐야? 1리터짜리 물병이 50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명투브를 한 3명은 찌그러터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명투브가 말을 안 들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밟아갖고 넣는 거야 그냥. 누구 그냥 닫아버리면 되긴 하는데 장난입니다. 사람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진짜로 없네요 공간. 저도 한 3명은 들어갈 것 같은데. 충분하다니까? 괜찮지? 땅이 울린다. 예. 아무튼 굉장히 넓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뒷좌석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뭐야? 넓은데? 제가 지금 여기 앞에 포지션이 제가 운전하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뒤로 젖혀져 있는데 무릎 공간도 남고요, 밑에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은데? 좋아요. 머리 공간도 생각보다 닿지 않아요. 괜찮아요. 뒷좌석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 괜찮아. 열선 시트도 있고. 야, 이거 소형차인데도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배려심이거든. 뒷사람의 이런 엉덩이 따뜻함. 응? 우선은 운전석 문을 열면요, 여기 이거 스티로폼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까지지 말라고, 이거 야생마형 아시죠? 노자비 그분. 자비 없는 분. 자비 없는 분이 소녀같이 이런 거 스티커나 붙여가지고 안 까지게 하려고. 근데 이게 요즘 차들은 많이들 붙여놨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야, 메모리 시트도 있네. 이 메모리 시트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앉은 자세를 딱 앉아놓고 세트 1번을 누르면은 1번에 저장되는. 학생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 잊지 마세요. 꿀팁이에요. 네. 풀옵션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 시트가 들어갔고요.
야 근데 전동식 시트 포지션 만지는 게 뭐 이따만하네 그냥.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는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 차 크기가 작으니까 다른 거라도 좀 이렇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닌가? 요런 거 뒤에 차가 오면은 바로 이렇게 저기 뭐야 사이드미러에서 반짝반짝 깜빡이가 들어올 수 있는 저거. 이게 그 외제차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국산차에도 예전 같은 경우는 좀 고사양 좀 이렇게 높은 가격대의 그런 차들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K3 소형차에도 이게 있네요. 이건 뒤에 차가 옆에서 붙으면은 사각지대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빛으로서 이제 내 옆에 차가 붙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야 여러분 핸들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야 K3가 진짜 상당하다는 게 지금 몸소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전세대 모델이랑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네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건데 야 소형차에 이런 게 들어가나? 야 진짜 외제차 진짜 탈 이유가 이제 없어. 보면은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런 거 핸들도 되게 아담하고 디자인은 되게 이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앞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저런 걸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근데 볼품 없어. 그냥 멋대가리 되고 없어. 너무 그냥 너무 계기판이야. 그러니까 좀 계기판에다가 뭔가 좀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바늘같이 생겼어.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디자인도 많이 중요하지만 내가 일상 운전할 때 볼 수 있는 저 계기판에 재미를 좀 더 주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 기아는 이게 이게 내비게이션 이 디자인을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디자인, 그러니까 눈에 확 운전 중에 눈에 확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노출형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약간 시야를 밑으로 내려서 봐야 됐었는데 요즘은 살짝의 곁눈질로도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안전성을 많이 위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또 좋은 게 하나 있죠. 하이패스. 항상 눈밀러에 이 백미러에 하이패스가 달렸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즉각 카드만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외제차 같은 경우는 번거로워요. 이게 거의 다가 여기 이게 다시방 안에다가 이제 하이패스 그 외부 단말기 붙이는데 그거 수신 잘 안 돼가지고 내 친구 한웅이 있죠. 걔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걔는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 들어요. 하이패스 지나갈 때마다. 아 진짜 리얼로 진짜 리얼로 하이패스 야 너 뭐하냐 이러면은 찰칵 이렇게 든다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게 차마다 좀 달라요. 시트에 앉아보면은 요즘 진짜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옆구리를 잘 잡아줘가지고 이제 코너라든지 그럴 때 나를 좀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요. 국산차가 진짜 요즘 좋다라는 게 저 차 리뷰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국산차를 많이 탔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국산차랑 외제차랑 비교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국산차랑 외제차랑 비벼도 나쁘지 않다. 주행 성능만큼은 솔직히 외제차한테 떡 발린다. 게임이 안 된다.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데 이제 안에적인 옵션이라든지 안에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외제차 너 찌그러져 있어라. 너네 진짜 쓰레기네. 진짜 돈 값어치 못하네. 이런 소리 많이 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호불호가 좀 있는 거긴 한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행은 외제차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국산차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건 안에 편의사양. 이제는 주행을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차량 출발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야 스마트 충전폰 핸드폰 충전하는 게 있어요. 야 진짜 이거 옵션 너무 다양하다 진짜로. 감동받았잖아 진짜. 이런 게 있어 차가 또. 그리고 이 차도 국산차들이 많이 하는 그거예요. 그 핸드폰으로 시동 켜고 껐다 켜고 그리고 막 에어컨 틀 수 있고 요런 기능들. 진짜 2,500만 원에 이 정도면은 개꿀이다 진짜. 야 근데 진짜 하이브리드야. 왜 이렇게 조용하냐 차가. 그지? 하지만 여지없이 RPM이 올라가면서 속도는 나오기. 그래도 조용한 편이야 이 정도. 약 700m 앞 60km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뭐야 씨. 차 왜 이렇게 안 나가 씨. 아니 소리는 이미 저기 가 있는데 그지? 야 뭐야 이거. 하지만 이 차가 1600cc에 123마력인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거. 예.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존나 안 나가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안 나가고요. 뭐지? 이 차? 근데 진짜 안 나간다.
야, 이 K 시리즈가 좀 문제네 이거. K5 막 이러더만 엑셀을 밟고 소리가 좀 안 나는데 엑셀을 밟았는데 하는데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지? 약간 좀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네. 1600cc 엔진을 가진 차량이 이 정도 나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옵티마 같은 거 탔을 때, 옵티마나 뭐 엑센트 같은 거 탔을 때 이 정도로 차가 안 나가진 않았거든요. 너무 안 나가는데 차가 좀 밟았을 때 조금 경쾌하게 나가지 못하더라도 약간 조금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지? 표현 잘했지? 왜 안 나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왜 문제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덕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에서 방어 운전을 할 때 어떤 차가 치고 들어왔을 때 피해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는데 소리는 우웅 나는데 이미 옆구리 꽂혀 있다니까? 나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마음만 저기로 가 있고.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차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차가 나를 들이박으러 올 때 바로 피해주는 그런 센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 차는 피하기는커녕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조금 많이 불편하네. 엔진 터지겠어. 씨. 브레이크 잡습니다. 브레이크 잡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잘 들어요. 브레이크 잘 들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차가 뒤틀리지 않다라는 거에 높이 칭찬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잘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안 나가서. 맞아. 정답. 아니, 뭘 나가야 브레이크를, 뭔가 고속에서 무슨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나가야 무슨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지. 맞잖아. 여러분,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3를 만나봤는데요. 저는 외관적인 디자인이나 내관 사양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형차보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굉장히 흡족했는데, 주행을 하면서 조금 많이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달리면서 나가는 그 느낌 자체가 많이 더디다. 1.6 엔진을 감안하고 나서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고바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방어 운전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차를 굳이 선택을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보다는 단거리 운전, 그냥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카로서는 많이 안 좋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차량이 더 안 나갈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다기보다는 혼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차량으로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K3 괜찮다. 하지만 조금 주행 성능에서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3 다음에는 K9 진짜 한번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예, 여러분들 갈게요. 안녕.